네, 반갑습니다. 자, 2월 20일 밤 9시 28분입니다. 자, 먼저 환율 먼저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자, 환율은요, 요 지점을 저점으로 해서 1파 상승, 2파 조정, 3파 상승, 4파 조정, 5파 상승까지 들어왔고요. 작은 소 캔들상 그렇습니다. 소파동상. 오늘 1200원까지 돌파했다가 밀렸는데, 단기적으로는 환율은 조금 이제 고점 징후가 보이는 것 같고요. 환율은 다시 좀 밀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1190원 정도까지 좀 밀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근데 환율이 1198원까지 갔다 왔습니다. 거의 1200 근처까지 종가가 끝났는데요. 어쨌든 1190 한 5원 정도 1195원 정도나 또는 뭐 1190 한 2, 3원 정도까지도 좀 밀릴 수는 있고요. 그동안에 코스피는 좀 반등이 좀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대신 내일 코스닥이 2100 한 80포인트, 85포인트 정도에서 개파락이 시작된 한 이후에 내일은 반등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미국 선물도 뭐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오늘 또 불행하게도 사망자도 나왔기 때문에 내일은 좀 시장이 개파락을 시작할 가능성이 많고 시초가가요. 만약에 오늘이 지금 현재 2195포인트인데 코스피가 만약에 2185 정도부터 만약에 시작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저점 매수 하셔가지고 2180까지 뭐 80이나 80은 어차피 5포인트밖에 차이 안 나니까요. 내일 아침에는 뭐 대략 한 10포인트 정도 밑에 빠져서 시작하게 되면 개파락 시작하면 아침 시초가부터 들어가셔도 됩니다. 내일은 저점 매수하는 날입니다. 자, 환율이 일단은 단기 파동상 고점이 나왔기 때문에 좀 밀릴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가 내일 좀 개파락에서 밀리면 양봉이 놓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내일 하루는 일단은 좀 반등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적어도요. 그러면 내일 일단 저점 매수 하셔가지고 하루 정도 또는 이틀 정도 좀 지켜보면서 이게 바닥에 나왔는지 아니면 다시 또 밑으로 가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뭐 2150이나 2140까지 박스권 하단까지 다시 또 좀 더 추가적으로 밀리는지 확인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제가 세력이 아니라서 2140, 2150까지 반드시 온다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제 말 너무 다 믿으시면 안 됩니다. 제 생각에는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지만 주식이라는 게 뭐 바로 여기서 밑으로 쫙 가서 2140까지 바로 팍 밀려버리면 좋은데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2100 한 80 정도나 85 정도 저점 잡고 다시 또 2200 돌파해서 2220이나 30까지 갔다가 또 뒤늦게 또 밀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일은 일단은 좀 저점 매수 해볼 만한 자리입니다. 아침 시초가 마이너스 10 정도에서 시작하게 되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에너지가 약하기 때문에 종목 선택을 좀 잘 하셔야 될 듯 하고요. 지금 매매 동향 한번 보시면 외국인 오늘 코스피를 샀습니다. 근데 코스닥은 외국인은 오늘도 조금 팔았죠. 오늘 외국인 코스닥을 좀 팔았다는 얘기는 미국 시장이 오늘 플러스가 아닐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기관은 여전히 코스피와 코스닥을 팔고 있고요. 외국인은 선물을 좀 매도를 했는데 외국인 이 선물은 뭐 내일 한매수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는 거고요. 역시 외국인이 오늘 또 풋을 조금 샀기 때문에 조금 더 하방으로 약간 더 걸어놨죠. 내일은 개파락으로 시작할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마이너스 10포인트, 장중에는 마이너스 15포인트까지. 그래서 2180이나 85 정도 오면 저점 매수 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저점 매수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종목 선택을 잘 하셔야 되는데 지금 시장은 어제는 제가 여러분께 반도체주가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의외로 오늘은 바이오주가 좀 이렇게 시세를 좀 뽑았습니다. 일부 종목들이 셀리버리가 오늘 크게 시세를 뽑았고요. 제가 셀리버리는 한 10만원 정도 목표가를 보고 있었는데 이제 거의 다 온 게 아닌가 싶고요. 그 다음에 오늘 또 두산 퓨어셀도 전혀 오늘은 요 종목은 제가 한 3일 전에 이미 좀 말씀을 좀 드렸죠. 수급의 변화의 조짐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기관의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매도하는 요 물량들이 한 3, 4일 전부터 뭔가 변화의 조짐이 보였고요. 그런 다음에 오늘 주가를 위로 쏘아버렸습니다. 이 종목은 자, 여기서 대략 기준을 잡으면 N자행 상승이기 때문에 대략 한 8,800원에서 한 9,000원 정도까지를 우선 목표가를 보시는 게 맞을 듯 합니다. 우선 지금은요. 자, 지금은 N자행. 네.
자, 보유하신 분들은 8,800원에서 9,000원 분할 매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또 밑에서 잡으시면 됩니다. 지노믹터리라는 종목 한번 보시죠. 이 종목도 보시면 지금 하나, 둘, 3, 4일째 이러고 앉아 있거든요. 좀 뭔가 좀 자리를 잡는 듯한 느낌이 좀 들죠. 자, 수급 보시면, 자, 이 종목도 기간이 꾸준히 매도를 하다가 오늘 드디어 기간이 매도가 멈췄습니다. 5천조 매수 들어왔고요. 외국인은 3일째 조금 사다 오늘 좀 팔았는데 이제는 기간은 외국인의 매도가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듯 하고요. 그 다음에 주가도 캔들도 4일째 이러고 앉아 있습니다. 이제는 바닥을 거의 잡아가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요. 역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데 조금 시간이 걸릴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좀 안전해 보인다는 느낌이 들고, 지난번에 제가 이란하고 미국 전쟁 때 이 종목은 2만원에서 25,000원 박스권으로 보이긴 하는데 만약에 2만원을 깨게 되면 제가 18,000원 정도까지 열어두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18,000원 정도까지 왔거든요. 역배이긴 한데 그래도 좀 그나마 별로 최근에는 거의 오르지 않은 종목이라서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데 위에 매물대가 좀 첩첩이 있습니다. 19,000원부터 시작했어요. 거기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어쨌든 이 종목은 좀 간식권에 넣어두시면서 좀 관망하시면서 당분간은 뭐 짧게 또 좀 오르면 또 팔고 좀 또 마디마디마다 짧게 들어가셔도 됩니다. 자, 오늘은 바이오주들이 좀 움직였죠. 그 다음 바이넥스라는 종목도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종목이죠. 급반등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하락이 들어왔는데 이 종목도 역시 마치 N자형, 두산 퓨어셀도 요렇게 해서 요렇게 가다가 요렇게 밀렸다가 바로 급반등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이 종목은 1파가 두산 퓨어셀보다 더 1파가 강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이 종목은 3파가 그렇게 강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종목도 N자형 상승이 현재 만들어져 있고요. 자, 이 종목도 대략 이번 파동의 목표가는 대략 여기 1파, 2파 조정, 3파 상승이기 때문에 한 목표가는 대략 잠깐만요. 한 8,500원 정도. 8,500원에서 한 9,000원 정도까지도 좀 갈 수는 있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일단 한 9,000원 정도 근처를 한번 보시죠. 8,800원, 9,000원 정도를 1차 목표가는요. 자, 조정시에 관심 가지시면 될 듯 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대림제지가 완전히 이제 끝났나요? 이 종목이 오늘 완전히 끝났네요. 이 종목 오늘 장중에는 고점을 돌파했었는데 완전히 끝났죠. 이제는 자, 그 다음 오늘 전량 매도했습니다. 전 대림지지요. 아까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하실게 제가 대림지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때가 8% 올랐을 텐데 25%까지 올라왔었죠. 자, 그 다음에 전량 매도 처리했고요. 그 다음에 일진 다이아도 역시 수소차 관련주입니다. 오늘은 두산 퓨어셀과 그 다음에 일진 다이아 이런 수소차 관련주들이 시세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소차 관련주와 일부 바이오 종목이 움직였다. 잘 체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순서를 잘 기억해 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요차는 또 좀 쉬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반도체로 다시 또 돌아가나요? 그래서 반도체 한번 좀 보겠습니다. 지금 반도체 중에서는 원익 QNC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원익 QNC는 다른 반도체 종목들에 비해서 이 종목은 차트가 좀 살아 있습니다. 하나, 둘, 자, 요 자리에서 샀으면 좋았죠. 이 종목은 한 번 더 파동이 남았습니다. 이 정도, 그죠? 뭐 차트 안 봐도 이 종목은요. 자, 볼게요. 14,700원, 16,000원. 그럼 17,000원 2, 300원 되나요? 네, 17,300원 정도 되죠. 그러면 18,300원, 18,500원 정도에서 19,000원 정도 목표가 잡으시면 됩니다. 이 정도가 한 번 더 파동이 남았거든요. 자, 18,500원에서 19,000원까지 목표가 보시면 될 듯 합니다. 이 종목은요. 그 다음에 원익홀딩스는 너무 지난번에 너무 많이 올려버렸어요. 이 종목은 개미들이 너무 많이 몰려들었고 이 종목은요. 이 종목은 당분간 좀 힘이 없을 듯 합니다. 그 다음에 원익 IPS도 한번 봐야겠죠. 원익 IPS도 제가 저점을 좀 높여간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은 있습니다만은 저 고점은 낮아지고 있고 저점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조만간에 방향성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자, 이 종목도 보시면 자, 이 고점에서 보시면 고점이 낮아지고 있지. 이렇게 오늘 고가가 이 추세선 상단을 터치하고 밀렸습니다. 저점은 요렇게 좀 높여가고 있는 중이죠. 내일 만약에 이 종목이 만약에 35,000원, 34,950원, 35,000원 정도 만약에 내일 밀린다면 아침에 개업 하락해서 그러면 또 사볼만 하겠죠. 35,000원이나 35,050원 정도 좀 밀리면 또 그러면 이 추세선 하단부니까 이번에는 거의 끝자락에 거의 다 왔거든요. 한번 이렇게 돌파하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내일 35,000원이나 50원, 35,050원, 35,100원 정도에 많이 밀려주면 내일 저점에서 한번 하시고요. 원익 QNC, 원익 홀딩스 이런 반도체 관련주 좀 이제는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충분히 나름대로 쉬었다라고 보고는 있는데 그 다음에 그 말고도 반도체 관련 KC텍도 한번 볼까요? 이 종목도 뭐 에너지는 좀 약하긴 한데 지금은요. 하나, 둘, 셋. 자, 5파가 끝났고 요 지점까지 밀렸나 볼게요. 21,800원, 시가 얼마입니까? 22,100원, 종가 21,650원. 거의 비슷하죠. 이 종목도 일단 조정이 들어왔으니까 내일 만약에 이 종목도 내일 이 종목은 뭐 거의 보합 근처에서 사셔도 되겠네. 이 종목 만약에 아침에 갭 하락 밀리면 이 종목도 시초가에 들어가셔가지고 이제는 반도체 관련주도 수급이 이틀 전부터요. 그동안에 계속 이 종목도 좀 수급이 좀 꼬여 있었는데 이틀 전부터 사지도 않고 팔지도 않고 갑자기 이제 멍해져 있죠. 이 종목들도 이제는 좀 관심을 두셔야 됩니다. 자, KC때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전기차주는요, 오늘 에코프로비엠이 제가 어저께 여러분께 그동안에 계속 에코프로비엠을 기준으로 잡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리고 만약에 반등을 주게 되면 에코프로비엠이 가장 반등이 짧은 시간에 강하게 들어올 가능성이 많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에코프로비엠이 어제 그동안에는 제가 8만원을 깨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 종목이 8만원에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제는 조금 뉘앙스를 좀 다르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8만원을 기다리지만 만약에 8만원을 깨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이 종목이 만약에 11선을 살짝 이탈하는 그런 모양이 나오면 한번 가감하게 저점 매수 한번 해보시라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그렇게 지수가 하락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종목은 더 저점을 깨지 않았어요. 이 저점을요. 그래서 이 종목은 더 이상 하락하지 않겠다라는 느낌을 가졌고 11선을 살짝 오늘 살짝 깼다가 바로 올렸습니다. 오늘 이 종목은 외국인 기관 당연히 들어왔겠죠. 자, 이 종목은 9만 어제 말씀드렸죠. 96,000원에서 98,000원 정도 목표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 종목이 96,000원이나 98,000원 정도 오면 전기차주는 고점이고 이 시장도 단기적으로 고점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단기적으로. 그래서 이 종목을 좀 기준으로 또 여러분이 현금 확보를 좀 삼으셔도 됩니다. 이 종목 9만 한 7,000원, 8,000원 뭐 이 정도 오면요. 다른 뭐 전기차주는요, 에코프로비엠처럼 뭐 강하게 들어올 것 같지는 않고요. 뭐 약한 반등은 좀 들어올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그렇게 에너지가 에코프로비엠처럼 강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코스모 신소전에 밀렸죠. 이 종목은 완전히 꺾였는데 이 종목은 아마 만원 정도까지도 한번 보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내일은 좀 반등이 들어오겠지만 이 종목도 반등이 들어왔다가 나중에 다시 한번 이제 에코프로비엠 98,000원 정도까지 가서 밀릴 때 이 종목은 다시 한번 밀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만원 정도까지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반등 시에 비중 조절 하시고요. 전기차주는 좀 약해 보이지만 내일부터는 전기차주 사시고 싶으신 분들은 조금 사셔도 됩니다. 대신 반등 탄력은 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다른 전기차 P&E 솔루션 같은 종목도 보면 하나 둘 한 번 더 갈 수는 있겠죠. 짧게. 근데 1파가 너무 길게 들어갔기 때문에 저는 부담스럽습니다. 이런 종목은요. 엠플러스도 조금 수급이 들어오긴 했는데 뭐 강력한 수급은 아니지만요. 자, 이 종목도 좀 전기차주는 저는 개인적으로 전기차주는요. 물론 이번에 에코프로비엠을 중심으로 해서 에코프로비엠 가장 강하게 이 종목이 가겠지만 그 이후에 저는 전기차주가 다시 한번 죽을 가능성이 있다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엔 전기차주가 좀 단기 반등은 들어오지만 그렇게 에너지가 강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기대할 만큼 에코프로비엠을 제외하고는요. 이러다가 내일 강하게 반등 들어오는 건 아니겠죠? 네. 반도체주도 이번에는 반등이 들어와도요. 글쎄요. 그렇게 저는 이번에는 에너지가 그렇게 강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종목 선택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뭐 섹터별로 나누기 때문에 그 섹터 내에서도 종목의 차별화가 있습니다. 아까 전기차주는 제가 에코프로비엠을 1순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요. 그럼 반도체 내에서도 또 여러분 찾아보시면 1순위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수급이 따라주는 종목을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섹터가 같이 움직이거나 그러지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탄력도 차이 좀 날 수 있거든요. 일진 머티리얼즈도 전기차 중에서는 뭐 이 종목도 아직 목표가는 안 왔습니다. 제가 58,000에서 6만원 정도는 목표가를 옛날에 봐드렸기 때문에 지난번에 요 자리가 54,400원까지 갔다 밀렸죠. 한 번 정도는 58,000원, 6만원 정도는 가야 될 종목이긴 한데 문제는 지금이죠. 이 종목도 아직은 수급이 완전히 들어오진 않고 있거든요. 근데 기간 매도가 조금 좀 적어지긴 하기 때문에 외국인 조금 사 들어오고 있고요. 좀 관심은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조금 눌러지게 되면 좀 관심은 가져봐도 될 것 같습니다. 상승은 나오긴 나오는데 생각보다는 강하게 지난번처럼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다음에 한 번 더 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기차주도 뭐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시장 자체가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제가 2135 정도 2140 정도를 박스권의 하단부로 보고 있는데 물론 당장 뭐 다이렉트로 2140이나 50까지 가면 좋겠지만 또 제가 세력이 아닌 이상 제가 생각하는 대로 뭐 2140이 진짜 올지는 그것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식이라는 게 꼭 그렇지는 않거든요. 물론 어떨 때는 바로 다이렉트로 올 수도 있지만 지금 이런 경우에는 좀 에너지가 좀 잘 버틴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2195 오늘도 제가 보기엔 2180이라는 요 강력한 지지선이 있거든요. 요 자리가. 그래서 당장 요 자리 정도에서는 반등이 한번 들어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기준선이 있는 자리 2180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내일 아침에 마이너스 10% 정도 만약에 하락 시작하면 저점 매수하시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환율이 아까 오파가 어느 정도 캔들상 작은 소파동사가 완료가 됐기 때문에 내일은 좀 반등이 들어올 수 충분히 있다. 내일 모레 정도. 일단 내일 하루 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뭐 하루 정도로 끝나질 것 같지는 않고요. 한 2, 3일 정도 반등은 좀 충분히 들어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내일은. 그래서 일단은 2, 3일 반등 들어오는 거 봐서 이게 바닥이 지나고 보니까 바닥이 나온 건지 아니면 이게 고점이라서 다시 또 추가로 더 밀릴 건지는 또 확인해 봐야 되는데 저는 더 밀릴 거라 보고 있습니다. 일단 반등 이후에요. 2, 3일 반등 이후에 에코프로비엠 아까 98,000원 정도가 최대치로 봤기 때문에 그 이후에 에코프로비엠은 저는 제법 많이 빠질 수 있을 거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지금 이제 보면 탑 엔지니어 같은 종목도요. 지금 외국인이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는데 못 사거든요. 이 겁나서 이렇게. 이게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근데 이런 종목들이 어느 정도 고점이 나오면 제일 맨 마지막에 무너지는 경우가 많긴 한데요. 지금 외국인이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도 그냥 뭐 좀 눌러지면 또 짧게 이런 거는 바로 무너지지 않으니까 아이고야 바로 무너지지 않으니까 짧게 좀 보셔도 됩니다. 이 고점 뚫어버렸네요. 그죠? 그래서 이런 종목도 이 시세가 끝날 때까지 짧게 먹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대신 이런 종목들은 오늘 종가 14,000 오늘 13,000원까지 갖다 올려버렸네요. 좀 부담스럽긴 한데 이런 종목들이 또 좀 더 갈 수는 있거든요. 네, 여러분 취향에 맡기겠습니다. 그 다음에 KG 이니시스 이런 종목도 계속 보셔야 됩니다. 이 종목들도 아마 이번 시세 반등 시세 끝날 때까지 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기관 외국인 동시에 좀 들어오고 있고요. 수급이 괜찮죠. 그 다음에 SDI가 올 반등이 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반등이 에너지가 그렇게 강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3만 한 요번에 5천원이나 6천원 정도까지. 네. DB하이텍도 아직은 조금 좀 지켜봐야 될 듯 하고요. 내일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지만 PNT 같은 종목도 전기차주인데 계속 잘 나가지 않습니까? 하나, 둘, 셋. 이제 마지막 5파가 남았네. 이 종목도 이제 오늘 5파 더 고개를 들었기 때문에 5파는 아마 이 종목은 좀 짧게 놓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3파가 워낙 길게 나왔기 때문에요. 자, 좀 외국인이 계속 돈으로 밀어붙이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 짧게 조금 더 갈 수도 있고요. 근데 좀 많이 올라서 부담스럽긴 한데 두산 퓨어셀은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N자행 목표가 88,000원에서 9만원입니다. 8,800원에서 9,000원요. 마니크 FNG 자, 마니크 FNG는 요 자리를 지금은 깨질 않고 있거든요. 요 자리를. 어쨌든 이 종목은 오늘 같은 장에도 저는 한 9,000원 2, 300원까지 미는 게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의외로 잘 버티면서 막판에 좀 올렸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좀 관심 가져보시죠. 저는 이 일봉상 파동이요. 한 번 더 남았다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요 자리만 깨지 않는다면요. 요 자리가 대략 뭐 9,250원이거든요. 이 자리만 깨지 않는다면 저는 아직 추세는 남아 있다라 보고 있거든요. 자, 30분 봉사 한번 볼까요? 자, 분봉 한번 보면 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종목은 제가 저점을 세워놓고 고점이 낮아지고 있는 형태인데 저점이 조금씩 저점이 높아지고 있고요. 이제는 거의 다 왔어요. 많은 자리만 돌파하게 되면 이 종목은 요 고점의 그 맥라인을 뚫고 돌아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한번 도전해 볼 만도 한데, 그런데 또 문제는 올 수급이 외국인이 또 조금 샀다 팔았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제가 장담을 못 하겠는데, 이 종목은 조류 독감이라서요. 오늘 아까 백강소재인가요? 백강산업인가? 아까 급등이 나왔었죠. 상가 같나요? 그 종목하고도 좀 연계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조류독감이라서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오늘 이 종목은 제가 보기에는요, 9천 지난번에 어제 9,500원, 600원을 이틀 동안 지지했고 3일 동안 지지했거든요. 좀 관심을 가져 보셔도 될 듯합니다. 만원 정도 올라가서 넘어가면 그때는 이 종목도 한번 번뜩번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저는 일단 만약에 파동이 한번 더 나온다면, 만약에 이 종목 목표가는 저는 12,500원에서 13,000원 정도까지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한 번 더 나온다면요, 상승이 안 나오고 다시 9,250원 밀릴 가능성도 항상 있습니다만은, 만약에 남들이 반등하고 있는데 전체 빠지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같이 빠질 때 같이 빠져야지. 그럼 뭐 같이 이번에 반등이 들어올 때 이 종목이 막 한번 슈팅이 들어와서 또 재수 오면은 그럴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관심을 좀 가져보시고요. 다원시스 여전히 꾸준히 우상향입니다. 제가 이 종목은 2만원 정도 목표가를 보시라 그랬습니다. 그때 되면 아마 지수가 좀 많이 빠질 겁니다. 알스포트도 여전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요. 기간이 계속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오늘 꼬리를 한번 달았기 때문에 일부 좀 수익 실현을 했죠. 내일 아마 갭을 좀 띄워서 올렸다가 아마 꼬리를 아마 저 2개를 만들면서 고점이 놓을 가능성도 있고요. 아니면 또 다시 또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이 종목은요. 갈 때까지 가보자는 거죠. 시세가 끝날 때까지. 예. 알스포터. 제가 알스포터도 예전부터 2, 3일 전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관련주들은요, 좀 조심하십시오. 이제는요. 여러분도 좀 느끼시겠지만, 신풍제약 같은 거 예를 들어서 이 종목은 내일 아침에 한 4, 5% 정도 떠서 시작할 거 아닙니까? 8,500원 정도 전후해서. 그런 다음에 8,000원 2, 300원까지 밀렸다가, 그 다음에 번쩍 하면서 8,000원 8, 900원까지, 뭐 제가 생각하는 계산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8,000원 8, 900원까지 갔다가 마무리되지 않을까, 완전히 시세가 끝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는데, 이건 제가 생각하는 시나리오지, 제가 세력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런 종목은 단기 매매가 나가지 않으신 분들은 손대지 마십시오. 이제 그 건물이 가까울 가능성도 있고 하니까, 어쨌든 좀 조심하십시오. 아직 외국인이 최근에 좀 들어오는 거 있어서 설마 요렇게 해서 자, 양봉 3개 놓고 음봉 하나 맞았죠. 요게 보면 최근에 25%, 28%, 약 30% 상승을 했거든요. 그럼 오늘 8,140원이면 3분의 1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만약에 추가적으로 3, 4% 하락을 더하면 절반 정도가 하락이 되는데, 이 종목은 한 7,800원 정도를 깨지 않는다면 손절선을 잡고요. 오늘 뭐 갭 하락 상승 떴기 때문에 좀 그렇겠네요. 어쨌든 이 종목은 이때 한번 상승 들어왔고, 하나, 둘, 요번에 조정 좀 받고 나서 행보한 이후에 한 번 더 갈 수도 있습니다. 한 번 더요. 그때는 무슨 일로 갈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은 글쎄요, 차라리 후발주자 오늘 저기 무슨 알코올, 창의 에탄올이라든지 한국 알코올 같은 종목들 이제 후발주자들이 오늘 좀 올랐는데요. 아마도 이 코로나 바이오 요 관련주 중에서도 이제 또 계속 이 순환매가 도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 이 일반 여타 코스피 자체가 좀 움직이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코로나 관련주가 또 너무 많이 오른 종목들은 좀 쉬어야 되고, 또 후발주자 급등이 나고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알코올 관련주, 손세정제 관련주가 올랐는데, 또 어떤 종목이 움직일지 잘 체크해 보시고, 신풍제약은 네, 오늘 8,140원 정도, 요 정도면 뭐 7,800원 정도 손절 잡고요. 15% 깨지는 거니까 3분의 1 지점 요 정도면 뭐 나쁘진 않은 지점입니다. 내일 만약에 이 종목은 좀 지켜보시죠. 저는 완전히 뭐 우리는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글쎄요. 50 한번 볼까요? 대상승 이후에
자, 짝꿍댕이 만들고 다시 요 고점을 돌파하면서 오늘 그 고점이 나왔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일단 요 고점을 벗겼기 때문에 어쨌든 한 번 더 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좀 조정 이후에요. 그렇게 되면 코스피는 다시 한번 밀릴 가능성이 있고요. 어쨌든 이번 반등에는 내일부터 반등은 코로나 관련주보다는 이쪽 애들이 먼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저기 뭡니까 2180, 85 정도에서 한번 반등이 들어올 가능성이 많거든요. 2박 3일 정도. 에코프로비엔 98,000원 잘 보시고요. 그런 다음에 바로 이런 쪽으로 한번 또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는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